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영현석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요, 바로 여기 나스닥 마켓 앞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대형 전광판들이 쭉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어디실지는 다들 눈치를 이제 채셨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 그리고 전 세계에서 광고 제일 비싼 곳, 바로 타임스퀘어 앞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이 12월 30일입니다. 내일이 12월 31일 연말이죠. 12월 31일 자정에 가장 큰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볼드랍이죠. 2024년 연말 기준으로 볼드랍을 보기에 100만 명이 모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벌써부터 내일 중계를 위한 각종 취재진들, 그리고 여기에 그 부대 행사, 그리고 오늘도 역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오기도 하지만, 특히 이 시기에는 그냥 단순히 관광지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보고 가장 많이 찍히고 가장 많이 중계가 되는 곳들입니다. 지금 여기도 현지 언론들이 벌써부터 이런 연말 분위기를 내기 위해 각종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곳이 바로 전 세계 최대 광고판 시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임스퀘어에는 이런 광고판들이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요? 뭐 정확한 숫자는 광고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초대형 광고판들, 되게 자잘자잘한 광고판까지 숫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타임스퀘어 핵심 구역 42번가부터 47번가까지, 그리고 브로드웨이와 7번 애비뉴 사이에 있는 것들이 보통 이곳에 있는 핵심 광고판으로 불리우는데요. 이런 핵심 광고판의 개수가 한 5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광고판 두 개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이 광고판, 그리고 지금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저 앞에 보시면 이렇게 기아라고 써 있는 곳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저기가 내일 볼드랍이 행해지는 장소입니다. 이 광고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원 타임스퀘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정확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삼성과 코카콜라가 보이는 광고판, 저게 투 타임스퀘어라는 광고판입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 LG를 비롯해서 이렇게 양옆에 초대형 광고판들이 있죠. 이런 흔히 말하는 이런 것들이 한 50여 개가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타임스퀘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판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프리미엄급이라고 불리는데, 이 광고판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여러 이제 중계진이라든지 저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든 여러 SNS에 노출되는 거기에 이런 배경 화면으로 쓰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 자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출을 기록하기 때문에 가장 비싼 광고판 시장이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원 타임스퀘어라는 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여기 42번가와 브로드웨이 그 앞에 있는 이런 세로 보드 광고판인데요. 이 광고판 같은 경우가 일단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크고 가장 럭셔리한 광고판으로 유명합니다. 기아 같은 경우가 매년 12월 31일을 띄고서 이렇게 이곳에 초대형 광고판에 자신들의 광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광고판 돌리는데 얼마일까요? 하루에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도 넘는다라는 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날 그때 가봐야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는 뭐 정해진 값이 없고요. 뭐 부르는 게 값이고 경쟁 입찰하면서 딴 게 값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광고 단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광고 형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미국 경기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하는지
사실 조금 선행 지표로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경기를 읽는데 이런 타임스퀘어의 프라임 광고판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시국 같은 경우에 이 관련된 이 타임스퀘어의 광고를 자세히 보시면 크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황기의 경우에는요, 이미지 광고 그리고 한 브랜드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노출되는 경향이 많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황기가 오면요, 이런 프리미엄 보드들을 중심으로 장기 광고보다는 단기, 그러니까 이제 루프형 광고, 계속해서 바뀌는 이런 광고들의 수가 좀 많아지고요. 기업의 브랜드보다는 제품 중심의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광고판 시장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우리가 저기에서 보듯이 뭐 삼성이다, 코카콜라다, LG다 이런 대형 기업들이 광고판을 소유하고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삼성, 코카콜라 이 광고판으로 우리나라에 유명해진 곳이 바로 투타임스퀘어라는 곳인데, 이 같은 곳을 보면 광고를 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구조물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 삼성이나 코카콜라가 저 자리를 산 게 아닙니다. 저거를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요. 그 회사에 장기 계약을 맺어서 마치 자기들 것처럼 쓰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타임스퀘어의 광고를 운영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들일까요? 몇 개의 회사가 있는데 한 3-4개 정도 회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클리어 채널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클리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국 5개 광고 시장의 거의 1세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유명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삼성과 코카콜라가 있는 투타임스퀘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항, 도심, 타임스퀘어 같은 프라임 입지에 많은 이런 광고판들을 실제로 갖고 있고요. 타임스퀘어에도 가장 많은 광고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는요, 경기 그리고 이제 금리에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는 이 회사가 빚이 많습니다. 예전에 경제 위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부채가 많이 쌓여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프라임 광고판 시장이나 자기네들의 광고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가 뭐 오른다거나 아니면 경기가 나쁘다 그러면 주가가 금방금방 요동을 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는 아웃프론트 미디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역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자산은요, 투타임스퀘어 일대, 그러니까 조 빌딩이 아니라 요 일대에 보이는 옆에 이런 많은 수많은 프리미엄 보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지하철과 버스, 통근 열차 광고판 역시 아웃프론트 미디어라는 곳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웃프론트 미디어의 주가가 바로 미국 경제의 체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광고가 순발적으로 계속 바뀌게 되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면 가장 먼저 줄여지는 게 바로 이런 광고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늘어나는 게 바로 하나가 통행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 엄청나게 급락을 했고요. 2021년 리오프닝 때 굉장히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오르면 조정을 받는데요. 아웃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주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확 무너지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웃프론트 같은 경우에 도시가 살아 움직인다면, 그러니까 뭐 맨하튼 경제라든지 미국 경제가 살아 움직인다면 주가가 크게 오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바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라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미국의 자동차 여행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에 그런 5개 광고판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경기에 좀 영향이 조금 덜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라마 같은 경우에는 광고판 업계에 이런 방어막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앞에 말한 두 회사보다는 주가가 요동치는 비율이 조금 적다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기 불황 신호가 나타나면 클리어 채널이 가장 먼저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아웃프론트라는 곳에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라마라는 회사마저 주가가 흔들리게 되면 그때는 대체적으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악한 국면에 치여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때문에 뭐 코로나 시기 때 보면 딱 이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클리어 채널이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아웃프론트가 영향을 받았고 라마가 그 다음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일 때는 좀 다릅니다. 리오프닝 때는 아웃프론트가 가장 먼저 치솟았고요. 그 다음에 라마가 안정적으로 오르고 클리어 채널 주가가 가장 늦게 반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스퀘어의 여러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숫자로 증명되는 경기 지표는 아닙니다. 미국의 경기를 실제로 체감하면서 반영하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저 요 앞에 여기 보이는 건물이 이제 원타임스퀘어인데 여기가 사실 뉴욕타임스 본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공실이 되어 있고 이런 광고판 수익으로만 해도 엄청난 이익이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뉴욕에 놀러 오시거나 아니면 뉴욕에 볼 일이 있다. 그 광고판에 어떤 내용이 조금 광고가 되고 있는지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의 이미지 광고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요, 바로바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품 중심의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2025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브랜드 광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올수록 경기도 좀 나빠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품 위주로 광고가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제 느낌으로는 반반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게 지금 현재 경기를 조금씩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광고판이 이제 어떤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광고주들이 무엇을 원하고자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본다면 광고판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경기를 미리 선행해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업들은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이제 이런 광고 홍보 마케팅 비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비용들의 흐름까지 이렇게 챙겨보면서 2026년 불확실성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그 2026년 잘 대비하고 슬기롭게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